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2회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막 속도가 좀 나니까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이제 뭐 정말 답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나오던 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정말 좀 운이 없을 때 어떤 특정 그 해에 어떤 특정 회차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조금. 그때는 조금 운이 없는 거긴 해요. 사실 이게 문제은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봤던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회차들이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익숙하게 봤던 문제들이 좀 많이 안 나오면 조금 이제 당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위축돼서 그래서 조금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회차가 많지는 않아요. 매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회차가 어마무시한 회차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기출이. 그렇죠? 이거를 다 풀어냈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뭐죠? 그 좀 어려운 회차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해봅시다. 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담이면 제가 옛날에 그 강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쵸? 예, 그 초창기 강사 때 이제 강사들은 이제 나중에 슬로건 같은 것들을 되게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사람 보면 뭐 올타임 넘버 원 이래서 나는 언제든 1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뭐 하나 싶어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 손이 오그라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정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한다. 이런. 근데 이거 조금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약간 오그라들긴 하지만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정답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1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뭐라고?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사회학습 이론 아닙니까? 사회학습 이론. 여러분, 사회학습 이론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크롬볼츠 아닙니까? 정답 몇 번? 1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자, 21번 됐고요. 2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 의사 보유자에게 실시하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직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뭡니까?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1번에 직업 복귀 프로그램. 이거는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나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킬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아니고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이건 실업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 조기 퇴직 계획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네 번째 직업 적응 프로그램. 오케이. 저게 바로 전직을 생각하는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정답 4번. 오케이. 22번 하나 됐고요. 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퍼의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한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거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슈퍼에서 나오는 좀 전형적인 문제 패턴은 좀 아니라서 별표까지는 안 칠게요. 하지만 중요하게 볼 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1번.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군에 적격성이 있다. 그렇죠? 그 직업 발달에 따라서 생애 발달에 따라서 적합한 직업군. 오케이. 2번.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 발달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보기네요. 그렇죠? 3번에 개인의 직업 기호와 생애는 자아 실현 과정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활동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현실과 적응해 가면서 타협해 가면서 하는 활동 아닙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직업과 인생의 만족은 자기의 능력, 흥미, 성격 특성 및 자기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는 정도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아 개념의 발달 보완 과정으로 본다. 오케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야겠네요. 타당도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은 어떤 타당도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줄 한번 꺼봅시다. 여기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는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개념 타당도입니다. 정답 2번 별표 하나 치고. 자, 25번 보겠습니다.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도 검사의 경우 기후 양분법으로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면 신뢰도 계수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자, 뭐 맞는 말인데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 기후 양분법이 더 중요하지. 이게 뭡니까?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는 거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요. 1번 맞네요. 2번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3번에 신뢰도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본의 동질성이다. 맞아요. 4번에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 특성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즉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를 뭡니까? 측정하는 겁니다. 그 검사는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된다. 여러분 그 불안정한 심리는요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재검사는 한번 시험을 보고 한참 뒤에 보는 거거든요. 그 사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죠 불안정한 심리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한 검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26번 별표 쳐야죠. 신입사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상사가 후견인 되는 거 후견인 프로그램 영어로 뭡니까? 멘토링. 그렇죠. 정답 2번 별표 치고 27번은 그냥 보겠습니다.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와이스죠. 와이스. 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의 처리 속도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들은 뭡니까? 그렇죠. 퍼즐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28번 별표 크게 쳐야겠네요.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 나왔죠. 1번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된다. 그때는 이게 답이 뭐였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뭐 담당한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최신 정보 반영하는 거 맞고요. 2번에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되고요. 맞죠? 3번에 진로 상담 목적만으로 사용된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 시험에 반드시 무엇만 혹은 뭐 또 뭐죠? 항상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정답 3번. 4번 강화하지 않은 원상태여야 된다. 지난번이랑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28번도 별표 하나 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앞에 있는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거의 일치도가 9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잘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28번 별표 하나 치고 29번에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거 뭡니까? 자기 뒤에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해 주는 게 그때 뭐라 그랬죠? 백분위 점수. 정답 3번 별표 하나 치고 29번도 30번 역시 별표 쳐야겠네요.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뭐였습니까? conventional 뭡니까? 관습형. 그래서 사무직이나 비서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30번 별표 하나 치고 자, 31번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초기에 가정 환경 여러분 초기 가정 환경 나오면 뭡니까?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였죠? 로. 정답 3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31번도 그러니까 대놓고 부모, 자녀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문제가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요게 이제 친구들이 실력이 좀 올라가니까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과다하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그렇다고 문제은행식을 탈피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문제에서 패러프레이징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거를 초기의 가정 환경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공부를 일단 하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 요런 게 요런 식으로 말도 쓰이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의 뉘앙스 차이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볼까요? 아, 셀리 또 별표 크게 하나 쳐야죠. 셀리. 진짜 셀리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여술공주 셀리가 미안합니다. 설마 이 노래를 아신다면 저랑 동년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술공주 원래 그건 셀인가요? 어쨌든 뭐 그렇죠. 자 볼게요. 셀리의 스트레스에서 일반적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증후군 1번 스트레스의 결과가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일반적이라고 명명했다. 오케이. 2번에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이라고 명명했다. 3번 경계 단계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계다. 그렇죠? 마지막 4번에 탈진 단계에서 심장병을 잘 유발하는 성격의 B 유형이 아니라 뭡니까? 확실히 틀렸네. A 유형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 32번 별표 치고 33번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만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검사는 진행 중인 상담 과정의 한 구성 요소로만 보아야 된다. 그렇죠.
2번에 검사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3번에 검사는 내담자와 함께 협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4번에 검사의 결과는 가능한 한 내담자에게 제공해야지. 검사 결과를 왜 제공하면 안 돼요? 해야지. 다만 그 검사 결과가 너무 나쁠 때는 뭐 범위 형태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유두리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제공해야죠. 그 사람도 알 건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오케이. 34번 여러분 윌리엄슨 이제 이거 그만합시다. 앞에 1과목에서도 많이 나오고 2과목도 많이 나오고 그렇네요.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단계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죠? 분석. 두 번째 뭡니까? 종합. 그 다음 뭐예요? 진단.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 그랬죠. 거의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나온다고. 분석, 종합, 진단.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처방,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추수지도. 여기까지 추후지도, 추수지도 똑같죠? 오케이. 정답 몇 번? 정답 1번. 오케이. 됐고요. 34번 별표 하나 치고 35번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 아주 그냥 매칭해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라서 하나 체크만 합시다. 직무 분석 방법 중에 만약에 매코믹이 나오죠. 매코믹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여러분 PAQ 찾으시면 됩니다. 매코믹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PAQ.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매코믹 이건 무조건 매코믹밖에 안 나와요. 매코믹 나오면 PAQ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36번. 이건 그냥 가볍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직업적성검사에서 이건 보세요. 지난번에는 직업적성검사 이게 GATB 나올 때 그때 과학적 그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사무지각적성 이걸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냥 가볍게 봅시다. 정답 3번 명칭 비교검사. 그냥 넘어갈게요. 37번 별표 크게 쳐야죠.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지는 1차 함수 관계 아니었죠? 스트레스랑 그 성과는 이렇게 나오는 역U자형 관계니까 이건 뭡니까? 2차 함수 관계입니다. 틀렸네요. 2번. 어느 수준까지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진다. 어느 수준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직무 성과가 올라가죠. 틀렸네요. 3번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이다. 그렇죠? 다슨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은 관계가 있죠. 오케이. 37번 별표 하나 치고 38번 자 볼게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적 대처 중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에게 화풀이하는 거. 이거 제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했는데 그쵸? 한번 했어요.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연예인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연예인들이 사실은 그 뭐죠? 팬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어떤 스텝이나 혹은 제작진들한테 푸는 거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저로 전위입니다. 다른 말로 전치라고 하죠. 전치. 오케이. 38번 정답 4번. 자, 39번 요거는 하나 그냥 체크만 할게요. 암기만 하나 합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 레빈슨이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레빈슨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성인은 연령에 따라서 안정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안정과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요. 이 두 개를 상반되게.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안정과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기본 이론서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레빈슨 이야기 보면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안정과 변화란 말이 딱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라서 별표까지는 안 칠게요. 40번에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네 가지 성격 양식 뭡니까? 이거 많이 했네. 뭡니까? 성격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였습니까? 민지리 역이죠. 민지리 역, 민지리 역. 다시 성격 양식 제가 몇 번 했죠? 민지리 그다음 뭡니까? 역. 민 뭐요? 민첩성. 그다음에 지 뭡니까? 지구력. 그 다음에 리 뭡니까? 리듬. 그 다음에 마지막 역 뭐예요? 역량. 그래요. 정답은 아닌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